네, 안녕하세요. 오스킨 성형외과 이태근 대표원장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다크서클을 다스리는 법이라는 겁니다. 사실 이 다크서클은 여러분들도 느끼시겠지만 수술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범위가 있고요. 수술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범위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본인의 컨디션에 따라서도 좀 당연히 왔다 갔다 할 수 있고요.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께 다크서클이 있는 분들이라면 주목하십시오. 어떻게 다크서클을 다스리는지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다크서클의 유형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다크서클의 유형은 그냥 간단히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일단 첫 번째는 이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이제 혈관 함몰형 다크서클이 있고요. 함몰형이라는 건 눈 밑 고랑이 깊게 함몰되면서 파인 형태의 다크서클을 형성하는 걸 말하고, 두 번째는 위축형 다크서클, 그러니까 눈 밑 조직이 위축되면서 주로 내측으로 검붉은 다크서클이 생기는 거죠. 자, 세 번째는 돌출형, 눈 밑에 있는 지방이 돌출되면서 불룩하게 그림자가 지면서 다크서클이 생기는 거고, 네 번째는 색소형. 색소 자체가 집착되어 있는 경우가 있죠. 그게 이제 피부 자극에 의한 색소 침착으로 인해 생기는 다크서클. 자, 마지막은 혈관형 다크서클입니다. 이 혈관형 다크서클은 얇은 피부 밑쪽으로 이제 혈관이나 근육이 비치면서 더 약간 이런 부분은 어둡다라기보다는 약간 검붉게 좀 비춰지는 경우가 많죠. 자, 그럼 내가 다크서클이 있습니다. 자, 이게 고민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관리하면 되는지에 대해서 하나하나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 이제 오이 조각을 활용하는 겁니다. 자, 오이는 오래전부터 눈 주변 피부가 부풀어 오는 것을 막아줘요. 그래서 피부를 회복시키는 데 사용이 되었죠. 그래서 뭐 오이 비누, 오이 크림 많이 보셨을 거예요. 자, 지치고 부은 눈에 빠른 특효약으로 이용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눈을 감은 채로 오이를 이렇게 양쪽 눈에 해놓고 한 10분에서 15분간 누워 있어 봅시다. 그러면 냉찜질과 비슷한 쿨링 효과가 있기 때문에요. 어떨까요? 다크서클을 더 효과적으로 완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오이는 어떻게? 냉장고에 넣었다가 차가운 상태에서 쿨한 오이를 이렇게 해주면 좋습니다. 그래서 오이 조각을 한번 활용해 보는 거 어떠실까요? 이게 첫 번째였고요. 자, 두 번째입니다. 차가운 티백 혹은 부드러운 천에 감싼 얼음을 매일 눈에 올려주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 티백에는 타닌 성분이 있거든요. 이 타닌 성분이 이제 눈 주변의 붓기나 아니면 색소가 침착되어 있는 부분이나 이런 부분을 개선시켜주는 효과가 있기 때문이고요. 매일 아침 누워서 축축하고 시원한 상태의 카페인이 들어간 티백을요, 눈 위에 한 10에서 15분간 얹어준 후에 눈을 한번 감아 보십시오. 그리고 전날 밤에는 티백을 냉장고에 넣어두면 아침에 당연히 시원한 티백을 사용할 수 있겠죠. 그래서 티백을 통해서 이제 눈 위쪽에 이렇게 10에서 15분간 넣어주면, 그러니까 이렇게 얹혀놔주면 눈이 좀 더 재생되는 효과뿐만 아니라 좀 더 안정화되는 효과가 있어서 아침 붓기도 훨씬 덜하게 만들어줍니다. 가끔씩 아침에 일어나서 눈 툭툭 붓거나 이럴 때 해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두 번째 방법이었고요. 자,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머리 위치를요, 높여준 상태로 잠을 자는 거예요. 여러 개의 베개를 겹치고 누워서 머리의 위치를 높인 상태로 잠을 청해 보세요. 그러면 이렇게 하면 눈 밑으로 혈액 순환이 좋아지고요, 눈의 붓기도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 다음날 굉장히 좀 중요한 행사가 있거나 뭐 이런데 눈의 붓기나 이런 게 너무 걱정이 된다, 그럴 때는 한번 이 방법도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세 번째 방법이었고요. 자, 네 번째는 이건 조금 더러운 방법이긴 한데요, 소금 용액을 만들어 보는 겁니다. 자, 물 2컵에 소금 4분의 1티스푼 혹은 베이킹소다 2분의 1티스푼을 섞은 후에 한쪽 콧구멍에 이렇게 넣어주는 거예요. 우리 보통 이제 한쪽 콧구멍에 넣어주면 머리를 살짝 측면서 이 한쪽 콧구멍에 이 소금 용액을 쫙 넣게 되면, 그러면 다른 쪽 콧구멍으로 소금물이 빠져나올 겁니다. 이 방법은 코가 막힐 때 사용하면 좋은 겁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감기가 걸리거나 이럴 때도 하는데, 이게 왜 지금 다크서클하랑 무슨 상관이에요? 이럴 수 있는데요. 이 비염이 있거나 코가 막히거나 이런 분들은 이 눈 밑쪽의 근육이 이 코 쪽의 근육까지 연결이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다크서클이 좀 심합니다. 그래서 다크서클이 너무 심하거나 이럴 때는 코 막힘을 뚫어주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네 번째는 당신이 코 막힘이 있다면, 비염이 있다면 소금 용액을 한번 사용해 보세요. 자, 다섯 번째는 감자인데요. 감자는 익지 않은 감자를요, 믹서기에 넣고 갈아서 푸레처럼 만듭니다. 푸레처럼 만든 후에 감은 눈 위에 한번 올려봐 주세요. 30분 동안 이렇게 누워 있다가 따뜻한 물로 헹궈내면 이 방법은 특히 잘 맞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감자를 으깨서, 생감자를 으깨서 푸레로 만들어서 눈 위에 얹혀놓는 것도 이제 다크서클을 개선시키는데 좋은 방법 중에 하나다. 이것이 5번째 방법이었습니다. 자, 6번째는 뭐 비슷하긴 한데요. 얼음 숟가락을 사용한 겁니다. 그래서 하룻밤 동안 냉동실에 숟가락을 한번 넣어보세요. 그러면 그 다음날 딱 꺼내면 굉장히 차갑겠죠. 그거를 눈 위에 이렇게 아이언맨처럼 올려놓는 겁니다. 숟가락이 미지근해질 때까지 그래도 그대로 얹어 놓는 게 좋으실 것 같고요. 이거는 이제 혈액순환도 혈액순환이지만 눈의 붓기에도 상당히 좋겠죠. 그래서 6번째 방법은 얼음 숟가락을 사용해 보자. 자, 7번째 방법입니다. 요즘 이게 미국에서는 굉장히 핫합니다. 그리고 유럽에서도 지금 제가 듣기로도 뭐 벤처 회사들이나 이런 부분에서 이것을 토픽으로 해서 벤처 회사가 차려지는 경우도 꽤 있다라는데, 이게 뭐냐면 아몬드예요. 다크서클 위에 아몬드 오일을 발라주는 건데요. 근데 아몬드 오일뿐만 아니라 요즘은 뭐 아몬드를 먹어도 뭐 어떻다 이런 게 워낙에 많거든요. 아몬드에 대한 연구가 사실 가정의학적으로는 굉장히 활발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아몬드 오일의 비타민 E 성분이요, 눈 밑에 다크서클을 중성화시켜요. 그래서 주변 피부를 좀 더 화사하게 만들어주는 효과를 낸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몬드 오일을 바르면 다크서클이 점차적으로 줄어들기도 하고요. 매일 밤 자기 전에 아몬드 오일을 발라주면 비타민 E의 작용,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눈 밑에서는 이 비타민 E의 작용으로 다크서클이 경련되는 속도를 촉진시킬 수가 있는 거죠. 대신에 이 아몬드 오일이나 이런 오일들은 본인의 피부에 알러지를 생기게 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으니까요. 만약에 바르고 나서 가렵거나 알러지 반응이 있거나 이럴 때는 당연히 사용을 금하셔야겠죠. 이것이 7번째 방법이었습니다. 8번, 자주 명상과 운동하기. 이건 뭐 당연하겠죠. 다크서클이 일상 속에서 겪는 건 스트레스로 인한 경우도 꽤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 스트레스와 불안감을 해결하면 다크서클의 강도를, 상태도 호전시킬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면 부분적으로 내가 어떻게 이제 다크서클을 예방하고 그 다음에 실생활에 적용할 수 있는지부터 먼저 보면, 첫 번째로는 화장품을 사용하기 전에요, 여러분. 화장품에 대한 부분 테스트를 해보십시오. 그게 뭐냐면, 저 눈 밑에 크림을 샀는데, 아니면 저 나이트 리페어를 바르는데, 얼굴에 세럼을 바르는데, 얼굴에 무슨 뭐 보습제를 바르는데, 자, 화장품을 사용하기 전에 피부 테스트를 먼저 해보세요. 화장품 사용 후에 알레르기 반응이 일어날 수도 있고요. 오히려 다크서클이 악화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피부에 자극이 되는 제품, 발진이 발생하고 따끔하거나 눈이 따끔하거나 눈물을 발생시키는 제품은 즉시 사용을 금해야 됩니다. 물론 이거는 기본적인 요건이 되겠죠. 자, 두 번째는 비타민, 아까 E 말씀드렸잖아요. 비타민 K와 레티놀 성분의 아이크림을 바르는 거예요. 뭐 대부분의 성분은 제가 이렇게 시중에서 조사를 해보면 아이크림들도 대부분 레티놀 성분도 요즘 많이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비타민 K 결핍으로 인해서 다크서클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원인에 관계없이 비타민 K와 레티놀 성분이 포함된 스킨케어 제품을 사용하면 붓기와 색소 침착을 크게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장기적으로 한번 사용해 보는 것도 추천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뭐다? 비타민 K의 결핍이 다크서클을 강화시키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비타민 K랑 레티놀이 함께 포함된 아이크림을 사용해 보는 거 추천드려요. 자, 세 번째는 보통 컨실러를 사용해서 보라색 톤으로 맞춰주는 건데, 이건 화장을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내가 다크서클이 너무 심하다. 그러면 화장요법으로 다크서클을 가려보세요 라는 건데요. 이거는 이제 피부톤이 연한 편이라면 이제 밝거나 중간 정도의 피치 틴트 컨실러를 사용하고요. 피부톤이 중간에서 좀 어두운 편이라면 어두운 톤의 틴트 사용하고요. 어떻게 이제 생활 습관을 가져야 다크서클을 개선시킬 수 있는지 마지막으로 말씀드릴게요. 자, 이렇게 생활 습관을 바꿔보세요. 첫 번째, 충분한 수면을 갖는 겁니다. 뭐 워낙에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매일 충분한 수면을 가지세요. 그게 왜 중요하냐면, 수면 시간이 부족하면 피부색이 더 창백해져요. 그래서 다크서클이 더 도드라져 보일 수 있고요. 혈액순환도 더뎌져요. 그래서 누워있는 시간이 적은 것이 다크서클의 원인이 지적되는 경우도 꽤 많은 논문에서 지적되거든요. 그래서 수면, 그거 한번 보시고, 그 다음에 잠들기 전에 모든 아이 메이크업은 지워야 돼요. 이게 눈 밑쪽의 피부에도 굉장히 큰 영향을 주거든요. 자, 두 번째는 알러지를 다스리는 거예요. 내가 비염이 있거나 알러지가 있거나, 저 이런 분들은 항상 수술하기 전에도 수술 후에 알러지에 의한 영향, 비염에 의한 영향이
다크한 부분, 그러니까 다크서클 부분에도 있을 수 있다는 걸 수술 환자한테도 저는 설명을 드려요. 그래서 내가 알러지가 뭔지, 그다음에 알러지 항원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알러지를 예방하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내가 알러지가 있는 분들은 저는 보통 1년에 한 번씩은 알러지 검사를 해보시는 게 중요하다 생각하고요. 왜냐면 이게 우리가 주변에 있는 모든 것들이 항원이 될 수 있잖아요. 먹는 거, 부딪히는 거, 입는 거, 뭐 이제 타는 버스 안에서도 그렇고 공기, 모든 게 다 알러지 항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알러지 검사는 1년에 한 번씩은 해보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세 번째는 아까도 말씀드렸죠. 코 막힘을 해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코가 막히거나 비염이 있거나 이런 분들은 기본적으로 눈 밑쪽에 있는 근육의 도드라짐이 더 심해요. 그래서 다크서클이 더 심해 보이는 경우가 꽤 있거든요. 그래서 코 막힘을 해결하는 게 저는 좋을 것 같다. 그래서 이제 부비강 주변의 정맥이나 이런 부분이 코 막힘과 연결이 되기 때문에 아, 다크서클과 연결이 될 수 있구나. 오늘 이 시간에 알아가셨으면 좋겠어요. 자, 네 번째는 제일 중요하죠. 바른 식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균형 잡힌 건강한 식사를 하는 건데, 자,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다크서클과 붓기도 마찬가지예요. 뭐냐? 불충분하게 비타민 K가 섭취되거나 아니면 항산화제 섭취의 원인을 두고 있어요. 그래서 비타민 B12도 약간 이 보통 비뇨가 관련되어 있는 비타민인데요. 이 비타민 B12도 결핍도 다크서클로 이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뭐 양배추, 시금치, 녹색, 잎채소 등의 채소와 과일을 충분히 섭취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수분도 충분히 섭취해야 혈액순환이 증진되기 때문에 수분 섭취도 잊지 말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소금 섭취량은 좀 줄여보세요. 아시다시피 소금 섭취는 어떻죠? 맞습니다. 붓기를 늘리게 되죠. 그래서 우리 라면 먹고 나면 꽝꽝 붓잖아요. 그 이유가 이제 소금을 섭취하게 되면 신체 여러 곳에 수분이 저장되면서 눈 아래도 더 붓고 얼굴은 더 붓게 되는 거죠. 그래서 소금 섭취량은 좀 줄여보시는 게 어떨까. 자, 다섯 번째는 흡연입니다. 흡연을 하면 생명적인 위험도 있을 수 있지만 혈관 문제도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물론 흡연을 확 끊기가 힘들 수도 있겠지만 흡연 습관을 한번 되돌아보는 것도 다크서클에 완화되는 습관 중에서 하나라고 볼 수 있겠어요. 자, 마지막입니다. 휴식을 취하세요. 휴식은 통해 스트레스와 불안감을 떨쳐버리고 잠도 더 잘 수 있어요. 더 원활하고 건강한 식사도 할 수 있고요.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마지막은 팁입니다. 팁인데, 자, 일단은 변화가 없다면 받아들이는 것도 있어야 돼요. 내가 다크하다. 뭔가를 많이 해봤어. 근데 변화가 없어. 받아들이세요. 내가 눈 밑에 뭐도 해보고 무슨 레이저도 해보고 뭐도 해보고 받아들이세요. 왜냐하면 색소 불균형 때문에도 눈 밑 다크서클은 생길 수밖에 없고, 그다음에 노화가 일어나면서 피부가 노화되니까 콜라겐과 지방이 줄어들죠. 그러니까 피부층이 얇아지면서 혈관이 더 도드라져 보이는 것도 이거는 본인의 노화 때문이잖아요. 그리고 유전적으로 다크서클이 유전되는 경우도 있고요. 그 다음에 얼굴 자체의 다크서클의 특징으로 인해서, 그러니까 다크서클이 얼굴에 지방이 불룩함 때문에 생기는 거면 당연히 수술하면 되겠지만, 나의 가지고 있는 얼굴의 근육층이나 뼈층이나 이런 위치에 따라서도 다크서클은 고정적으로 선천적으로 있을 수밖에 없는 부분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전문가 선생님과 같이 상의해서 수술이 필요하면 수술을 하시는 거고, 시술이 필요하면 시술을 하시는 거고, 특별히 이런 부분이 크게 도움이 되지 않을 것 같다고 하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습관적인 거, 이 부분 한번 체크해 보세요. 자, 그래서 오늘은 제가 다크서클이 있으신 분들은 이 영상을 보시면, 그러니까 내가 수술이나 시술이 필요한 거예요. 물론 이것도 중요하죠. 그리고 제가 하는 게 수술이니까요. 제가 하는 게 시술이니까요. 여러분들의 얼굴을 수술적으로 시술적으로 바꿔드리는 게 제 일이지만, 하지만 저는 이렇게 습관적인 거, 그 다음에 어떤 것들이 다크서클을 더 악화시킬 수 있고 내가 어떤 습관을 들이고 어떻게 붓기를 가라앉힐 수 있고, 이것도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사실 이것이 본인의 다크서클을 다스리는데 수술만큼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다크서클을 다스리는 법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렸고요. 어떻게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정말 좋겠네요. 자,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시고요. 저는 오스킨 성형외과 이태근 대표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